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지급금 제2편입니다. 지난 시간은 가지급금이 뭐고 그다음에 가지급금의 문제점, 어떤 손해를 끼치는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하고 그 해결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루션의 개념은 뭘까요?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죠. 돈을 법인이 빌려줬으니 대표님은 이것을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갚는 방법은 간단하죠. 대표님께서 가져오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및 부동산인데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변제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변제하실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팔아서 갚으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목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법인 자산으로 주로 상환을 하시는데 법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급여와 상여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혹은 상여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방법이죠. 가지급금.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오던 급여에서 갑자기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크게 갑자기 높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대표님도 이제 급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여금으로 조금 추가해서 가져와서 갚게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른 세금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법인은 추가적으로 더 손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가 감소하게 되겠죠. 대표님은 어떻게 될까요? 임원은 내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소득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득세가 상승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른 건보료가 상승하는 것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됩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금액이 좀 크죠. 퇴직금으로 크게 가져와서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면 세금 문제를 살펴봐야죠. 법인은 사이즈가 큰 금액이 손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역시 큰 사이즈로 법인세가 감소하게 되겠죠. 임원은 어떻게 될까요? 임원은 퇴직금을 가져온 임원은 퇴직금의 규모가 좀 크잖아요. 크니까 뭐 규모가 크게 가져오는 반면에 세율은 낮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퇴직세율도 조금 올랐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세율이 낮은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퇴직금이죠. 퇴직금은 세금이 작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퇴직금은 함부로 실행할 수 없죠. 왜? 실제 퇴직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2016년부터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간혹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뭐 일정 기간 이상의 뭐 유학이나 그다음에 병가나 그다음에 최초의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는 실제 퇴직을 해야만 퇴직금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배당입니다. 주주로서 배당을 가져갈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세금 문제 체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인은 배당은 어디서 가져오죠? 이제 잉여금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잉여금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거기에 따른 상속, 증여, 그 다음에 양도를 할 때의 세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배당받은 주주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금융소득은 1년에 1인당 2천만 원까지만 15.4% 분리과세를 합니다. 2천만 원까지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 실익의 금액은 1인당 2천만 원까지입니다. 나 혼자 가져오면 2천만 원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가져오게 되면 2천만 원 또 2천만 원 추가되기 때문에 귀속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귀속자를 늘리는데 그 배당의 원칙은 어떻게 되죠?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분율대로 하기 때문에 지분율을 적절히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귀속자가 여럿일 때 실익이 있게 됩니다. 자, 15.4%까지 분리과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나 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게 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료까지 나온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특허 및 영업권입니다. 예전에는 실행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연구소가 그랬듯이 이제 실사가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체로 조금 위축되셔서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실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특허 영업권은 이제 대표님 것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개인이 특허를 이제 출원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기 좋게 제가 1억 원을 예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입니다. 1억 원의 대표님 개인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되죠? 이제 법인은 이것은 무형자산이죠. 자산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이 무형자산은 이제 5년 동안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5년이면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상각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감소되게 되겠죠. 비용 처리가 되니까요. 이것을 법인에 양도한 대표님은 어떻게 될까요? 1억에 양도했기 때문에 1억에 대한 금액을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 및 영업권은 60%를 비용 처리해 주게 돼요. 그래서 1억에 60%면 얼마죠? 6천만 원을 비용 처리하고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기타 소득세는 이제 22%죠. 그러면 4천만 원에 22%면 이제 88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을 가져왔는데 세금은 880만 원만 내는 거예요. 8.8% 낸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대표님은 이렇게 특허 및 영업권을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그걸로 가지급금을 갚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특허 및 영업권이 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입니다. 지금 고등법원까지 승소를 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도 1, 2심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미루어 짐작해보면 승소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대표님, 즉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고 대표님은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에서 그 양도가액을 받는데 배우자 간 증여는 6억까지 세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6억까지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익이 큰 방법입니다. 자, 세금 문제 보면 역시 법인은 잉여금에서 이제 그 소각 대가를 지급하게 되죠. 자본 항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세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주로서 최고의 실익이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6억까지 세금이 없으니까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했을 때.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포인트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귀속 여부 분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법 절차 철저하게 준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가평가 같은 경우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엄격하게 시가평가에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신다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은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변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방법이 있는데요. 액면균등 감자, 그 다음에 감액배당 많이 들어보셨죠? 액면균등 감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똑같이 그러니까 액면가로 똑같은 균등 감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표님 만약 혼자시라면 그 자본금이 1억이면 5천만 원을 5천만 원어치를 법인에게 내고 그 다음에 거기 5천만 원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오는 금액도 적고 그 금액이 자본금이 대체로 5천만 원 내지 1억이시기 때문에 이 자본금이 큰 회사는 의미가 있지만 자본금이 5천만 원, 1억, 2억인 회사는 큰 의미가 없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감액배당은 뭔가요? 자본 준비금의 범위 내에서 그 자본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감액한 것을 가지고 배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세법이 개정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부가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가지 방법은 자본금 여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법 개정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희가 컨설팅할 때 살펴보면 이게 회계 처리가 잘못돼서 그 가지금이 생긴 사례도 좀 나옵니다.
구구절절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잘못된 회계 처리로 인한 것은 사실상 회계 처리를 바로 잡으면 돼요. 예. 세금이 발생 안 한다니까요. 예. 세금 발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대체로는 회계 처리가 잘못된 케이스는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기장에서 잘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던가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했을 경우는 기장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해결 사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회사는 제가 이름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뒤에 숫자들은 다 빼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조금 제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상황 보면 대표님이 지분 60%, 사모님이 30%, 그 다음에 친척이 약 10%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대표이사, 그 다음에 두 분이 이제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주가 평가를 해봤더니 그 당시의 가격으로 약 20억 정도 됐었습니다. 자, 그래 가지급금은 10억 정도 되셨어요. 이 10억을 아까 가지급금, 그러니까 1편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손해를 말씀드렸죠. 예. 그 법인도 약 2천여만 원의 손해가 생기는 것이고 대표님도 세금을 한 1,700만 원 정도 더 내시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예. 이 가지급금 10억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갑작스럽게 처리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방법 진행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주식을 회수했습니다. 그 친척의 주식을 회수했는데 20억에 10%면 얼마죠? 약 2억이죠. 예, 2억을 증여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2는 4천만 원인데 이제 1,000만 원 앞에서 한 거 빼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3천만 원 내고 10%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이 좀 정리가 됐죠. 예, 대표님이 60%, 사모님이 40%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상여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배당도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진행을 했냐면 그냥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2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예, 2년간 배당을 먼저 했습니다. 1년에 실익이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각각 2천만 원씩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2천, 사모님 2천 하면 1년에 4천, 2년이면 8천입니다. 8천에 대한 분리과세 15.4%면 약 1,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배당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으로 1억 2천 정도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의 급여에 이제 상여금을 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세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세율 한 20% 정도 나왔고요. 거기에 따른 세금은 약 2,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제 업력이 조금 어느 정도 되셨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전략적으로 퇴직하시게 됩니다. 사모님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시게 돼요. 퇴직금 계산해봤더니 약 3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당시는 퇴직 세율이 조금 더 낮았어요. 그래서 한 세율 약 한 10% 정도 나왔었고요. 건볼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약 3천만 원 정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사모님이 이게 얼마죠? 이미 그 배당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으로 가져왔고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고 여기서는 20억, 그러니까 이 주가는 저희가 2년 동안 조정을 해서 20억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주가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40%를 가지고 계셨죠. 2는 4, 8억입니다. 자, 소각 금액은 8억이고요.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6억을 뺐더니 이제 2억이 나왔고 2억에 대한 사모님이 대표님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2억에 대한 증여세는 3천만 원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대표님은 그것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인 8억을 받아서 그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2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가지급금 10억을 정리했는데요. 기간은 2년이 걸렸고요. 해결했던 방법은 퇴직금도 썼고 배당도 썼고 상여도 썼고 주식 소각도 썼습니다. 물론 아까 그 이제 주식 배당을 했거나 그다음에 상여금 받았던 건 그 대표님이 다 받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거는 뭐 같이 받아서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따로 내셨어요. 내셨는데 그냥 계산은 하나로 말씀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세금이 약 1억 2,600만 원 정도 나왔죠. 12.6%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세금이 낮은 세율인지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10억을 계속 그대로 둔다면 아까 얼마였다고 그랬죠? 연 세금 방치 시에 연 약 3,7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4천만 원 치면 4일 4, 4일은 4, 2, 8, 4, 3, 12. 한 3년이면 이 세금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도 계속 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큰 세금입니까? 1억 그러니까 연 3,700만 원이요. 그것을 한 번에 1억 2,600만 원 내고 해결한 거죠. 예. 이것을 일시 처리했다면 세금이 얼마냐면 약 10억을 한꺼번에 가져왔다면 사모님과 그다음에 대표님 뭐 한 번에 할 수 없잖아요. 대표님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던 연봉에 이거 10억을 더한다면 이게 뭐 이것저것 공제를 해도 그때 한 계산해 봤더니 4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억을 내야 되는 거였는데 4억 낼 것을 1억 2,600만 원에 해결을 했으니 굉장히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해결했던 것이죠. 자, 오늘은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했던 해결 사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급금이 없는 법인은 없습니다. 예,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지급금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되겠죠. 예, 적은 금액이라면 빨리 정리하시고 앞으로 쌓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은 계속 생깁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크고 오랫동안 가지급금을 끌고 오셨고 이것을 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배임 횡령의 우려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급하게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게 2시간에 걸쳐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영상은 좀 더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대표님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